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혈명, 전기차와 배터리, 공생관계 요 이야기하고 글쎄요, 약간 어그로가 될 수 있는데 AI 칩이 전기차가 되고 전기차가 반도체가 된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지금 장을 한번 풀어보고 우리 인사이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은 연일 강하죠. 연일 강한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이제 하루 전날 에코프로에 상당히 강한 소시키즈가 나오면서 오늘 잠깐 흔들렸습니다만 워낙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면 다시 공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누를 수는 없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죠. 뭐 단방에 900선으로 날아갈 것 같지만은 또 어느 정도 지수의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쉴 수는 있습니다만은 돌렸던 힘이 워낙 강하면 최소 2, 3거래일 정도는 그 시세를 유지시켜 주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의미 있는 장대 양분. 물론 이제 어제도 보면 거래가 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연속성으로 가는 데는 조금 아마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난주 월말 이후에 약간 돌려가는 그림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돌려가는 그림 이견이 없을 거고 항상 이제 연속성을 위해서는 이 수급을 만들었던 어떤 주체, 뭐 코스피가 외국인이었고 선물이었고 뭐 코스닥이 외국인이었다면 그게 다음 날까지 유지가 됐을 경우에 조금 신뢰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은 6월 달에 1조 원의 금액을 매도했고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하루가 다르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오늘 주제에 조금 맞는 이야기를 좀 이어가서 해보게 되면 왜 헬명이라는 이야기를 썼냐면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봤어요. 지금 최근에는 다시 테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쵸? 테슬라의 주가가 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도대수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160달러를 형성한 이후에 50% 가격인 240달러 정도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잘 마감을 했죠. 가만히 지어놓고 보니까 여러분을 딱 정확하게 240% 50% 올랐죠. 그래서 올랐다가 이제 50% 지점 160에서 80을 더하면 되니까 240이니까 240달러 지점에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뭐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쉴 수도 있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그 갭에 따른 기간 조정이. 하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는 엔비디아라는 친구는 사실 최근 2주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펜트론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중소형 반도체 관련 AI 관련주의 주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급등의 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 물론 보는 관점에 좀 다릅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최근 같은 경우는 조금 숨어있던 사마알루미늄 같은 종목들도 다시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뭔가 나도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까라고 손짓을 해봅니다.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TFE라는 ISC로만 알고 있던 석기대사 TF이라는 회사도 갑자기 높은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최근에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드리는데 너무 선을 긋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기차냐 배터리냐, 전기차냐 배터리냐, 반도체냐 배터리냐, 약간의 헬명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를 이 한 장의 이미지를 보면 한번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료가 너무 잘 나온 건데 한번 쭉 블루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밸류체인이라는 어떤 이미지 화면인데요. 자, 그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있을 거고 연구 개발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전기차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자율주행차로 진화가 되겠죠. 물론 사람이 운전하는 내연기관차도 가겠습니다만은 종국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기차가 가장 자율주행차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연구 개발에 갈 거고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뭐 VTX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쪽에 들어가는 게 보통 이제 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칩이 있을 거고 센서가 있을 거고 팹리스가 있을 거죠. 설계하는 회사 그리고 칩 뭘 만들 회사가 있을 거고 또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칩이나 센서를 하나의 모듈에 하는 모듈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것을 또 인터그레이션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팹리스 회사가 있다면 뭐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회사가 있다면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가 있을 거고 또 AI 칩도 마찬가지겠죠. AI 칩에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팹리스 역할을 담당한다면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뭐
삼성전자가 또 AI 관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 하나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상당히 큰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체를 만들 겁니다. 전기차를 만들면 우리가 LG전자에서 많이 아는 파워트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대도 있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동 모터, 감속기, 인버터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또 들어가는 수많은 자동차 관련,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파워트레인이 구성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배터리를 탑재를 하겠죠. 그럼 배터리에는 셀을 만드는 LG, 삼성, 이노베이션, 그리고 그 셀, 배터리 셀 자체를 하나의 패킹을 해야겠죠. 이 패킹하는 데는 현대차의 7개 이상의 기업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배터리는 역시나 뭐 지금의 삼원계, 또 하나는 또 향후에 우리가 지금은 액체 전해지지만은 향후에 고체로 전기될 수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의 모양에 따라서 원형, 각형, 또 많은 2차전지 장비 라인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러한 쉘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재료들이 들어오겠죠. 리튬이라든지, 그쵸? 전해 질이라든지 뭐 원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전구체를 넣어서 양극재 분해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과정 자체가 떼서 놓고 보니까 미차인지 양극재입니까 음극재가 합니다만, 이 양극재 음극재 가지고 결국에는 셀 만드는 거고, 셀 만들어서 팩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이라든지 뭐 부품 모듈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누군가가 조립 생산을 하겠죠. 뭐를? 차를. 누가? 현대 기아차가 말이죠. 그럼 조립 생산할 땐 또 여기에 뭐 파워트레인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뭐 검수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색칠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또 조립도 할 거고, 프레스도 할 겁니다. 또 여기에 많은 이제 현대차 밸류 관련 기업들이 SL, 뭐 화신, 덕양산업, 성호하이텍, 아진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겠죠. 그거를 판매하는 그림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하나의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충전도 해야 될 것이고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게 되면은 또 리사이클링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의 가치 사이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장이 좀 긴데 제가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물론 이제 이 과정에는 기술이 필요해서 앞으로 많은 숙제를 남기는 파운드리나 팹리스나 이런 관련 약간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을 거고요. 고부가가치. 같은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나왔을 때 마진율이 높은, 또는 상당히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조립 생산이나 기타 외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기차 회사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북미로 공장을 지을 경우에 같이 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2차 전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2차 전지 원료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료의 수입 비중을 낮춘다든지 수익원을 다변화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성능 자체가 이렇게 2차 전지의 수입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면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고사양의 배터리를 준비하는 기업들로 또 시장은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떻게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제가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될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요 한 장의 이미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결과적으로는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와 배터리를,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를, 그리고 반도체와 심지어 배터리까지도. 근데 가만히 풀어보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에서 선택과 집중은 항상 우리의 숙제요, 과제요, 기회면서 도전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